아이에게 단호하되 공정하라. 좋은 부모는 자녀의 각 발달 단계마다 자녀가 지켜야 할 규칙을 정할 것이다. 그리고 각 단계에서 자녀는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시험해 보려고 한다. 아기는 한계를 벗어난 곳으로 기어가지 못하도록 할 때 운다. 걸음마기에 아이는 가게에서 계산대에 줄을 설 때마다 사탕을 사달라고 보낼 것이다. 유치원생 아이는 TV 보는 시간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 불평을 늘어놓을 것이다. 초등학생 자녀는 자신이 맡은 집안일에 대해서 불평할 것이다. 청소년기 자녀는 모든 것을 부모에게 따지려 들 것이다. 부모가 해야 할 일 중 하나는 자녀와 의견이 다를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일을 하게끔 하는 것이다. 당신은 자녀보다 지혜롭고 경험이 더 풍부하다. 당신은 숲을 볼 수 있는 사람이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만이 아니라 앞을 내다보며 생각할 수 있다. 제지시키려 할 때마다 아이가 운다고 가서는 안 될 곳으로 기어가는 것을 허락해서는 안 된다. 기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아기는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아이가 점원 앞에서 떼를 쓴다고 해서 사탕을 사주어서는 안 된다. 당신은 당분을 많이 먹는 것이 아이에게 좋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이는 아직 그것을 알지 못한다. 아이가 떼 쓰는 것을 점원이 한두 번 보는 것도 아니다. 아이가 끊임없이 조른다고 해서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시간 이상으로 TV를 보게 해서는 안 된다. 당신은 운동이나 독서 같은 활동이 아이에게 더 좋다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TV 보는 시간을 정해놓은 것이다. 아이는 균형 잡힌 일과가 주는 득과 실을 따져볼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아이는 당신만큼 잘 판단하지 못한다. 4학년 된 아이가 포로통에 있는 것을 보면 화가 난다고 해서 자녀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말라고 해서는 안 된다. 당신은 살면서 하고 싶지 않을 때에도 해야만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자녀도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친구들 중에서 자기처럼 빨리 집에 들어가야 하는 아이가 아무도 하는 불평에 귀가 시간을 늦춰주어서는 안 된다. 당신은 자녀가 늦게 잠들면 다음날 학교에서 멍하게 있을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아이는 동의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친구와 밤늦게까지 노는 것보다는 학교에서 집중하는 것이 자녀에게 더 중요하다. 옳다는 것을 알면 단호하라. 엄격하지 않은 부모는 대개 두 가지 이유 중 하나 때문에 그렇다. 첫째는 규칙을 지키라고 했을 때 저항하는 자녀를 다루는 것보다 양보하는 것이 쉽기 때문에 매번 아이에게 지는 경우이다. 이렇게 되면 자녀는 웬만큼 울고 보채고 조르고 심술내고 따지고 들면 부모가 결국 포기한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 결국 그러한 행동은 갈수록 더 심해진다. 어떤 아이든 그 정도 머리는 있다. 또한 지는 것은 당신이 정한 규칙이 별것 아니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당신은 규칙이 중요하기 때문에 만들었고 자녀가 그 뜻을 알아주길 바랄 것이다. 만일 규칙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면 자녀에게 이를 알려주어야 한다. 아직 아이에게 필요한 규칙이지만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믿게 하지 말라. 한계를 지키는 것에 화내는 자녀를 견딜 수 없어서 지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되길 바랄 것이고 당신의 자녀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아이의 친구가 되고 싶은 당신의 욕구가 부모의 책임과 충돌할 때가 있다는 점을 기억하라. 이때에는 부모로서의 책임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당신이 정한 규칙과 결정에 확신을 가진다면 그 확신으로 자녀의 분노를 견뎌라. 예를 들어 어서 들어가 자라는 당신의 말에 아이가 화를 내는 것이 아침에 늦게 일어나 학교에 지각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스스로에게 이야기하라. 자녀는 당신보다 훨씬 빨리 이 논쟁을 잊어버릴 것이다. 자녀가 부모에게 혹은 부모가 내린 결정에 화를 내는 것은 그리 큰 문제가 아니다. 대개 아이의 분노는 상당히 빨리 가라앉는다. 일반적으로 아이들은 어른처럼 감정을 오래 붙잡고 있지 않는다. 서로 분노가 사라지는데 당신이 생각했던 시간보다 좀 더 걸린다고 해도 세상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당신과 자녀의 관계가 기본적으로 좋다면 논쟁의 영향은 그리 길게 가지 않는다.
그러나 여기에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다. 단지 규칙 그 자체를 위한 규칙을 세우거나 누가 대장인지 자녀에게 알리려는 권위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자녀에게 당신의 권위가 독단적이라는 것만 가르치게 될 것이고 반항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자녀에게 독단적인 폭군으로 보이고 싶은가? 당신의 권위가 지혜와 훌륭한 판단에 근거한 것이길 바랄 것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 그것이 자녀의 협조를 촉진한다. 달리 말하면 규칙을 만드는 방법이 규칙을 만드는 것만큼 중요하다. 이것이 공정함이 엄격한 만큼 중요한 이유이다. 공정하다는 것은 규칙이 합리적이고 아이의 나이에 적당해야 하며 아이의 성장에 맞춰 유통성 있게 변화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충분히 심사숙고한 후에 규칙을 세워야 한다. 규칙은 논리와 목적이 있어야 한다. 가끔씩 규칙이 적당한지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 좋다. 여전히 합리적이고 타당한 목적이라면 바꿀 이유가 없다. 만일 배우자나 자녀가 전에는 목적에 부합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고 지적한다면 완고하게 대응하지 말라. 엄격한 것과 경직된 것은 다르다. 때로 아이들은 규칙을 넘어설 수 있을 만큼 성장한다. 예를 들어 매일 밤 자기 전에 목욕을 하도록 가르쳐 왔는데 이제는 자녀가 스스로 샤워를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성장하여 아침에 씻는 것을 더 좋아할 수도 있다. 자녀가 매일 샤워를 하는 한 씻는 시각이 중요하지는 않다. 이럴 때는 언제 하던 매일 씻기만 하면 되는 것이 새로운 규칙으로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새로운 규칙이 이전의 규칙과 같은 목표인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이전에는 놀러 나가기 전에 숙제를 끝내야 한다는 규칙이 있었는데 자녀가 자신의 시간을 관리하는 능력이 더 많아졌다면 자기 전까지 숙제를 마치면 된다는 규칙으로 바꿔서 언제 숙제를 할지 스스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다. 적당한 때에 규칙을 바꾸는 것은 자녀에게 규칙이 합리적인 것이며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매우 중요하다. 자녀는 규칙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라고 믿어야 부모의 생각에 따른다. 자녀를 위한 규칙을 정하고 무엇을 기대하는지 자녀에게 분명하게 전달했다면 변화가 필요하거나 일시적으로 예외를 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규칙을 고수하라. 그것을 수정하고 일시적으로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은 자녀가 아닌 당신이 결정할 사항이다.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이런 결정을 내려야 하며 단지 원칙을 지키는 것보다 포기해버리는 게 더 쉽고 편하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 엄격하고 공정할 때 규칙이 가장 잘 지켜진다는 것을 기억하라. 규칙에 대한 갈등 다루기. 나는 자녀와의 논쟁을 한 명은 이기고 한 명은 져야 하는 전쟁으로 바꿔놓는 부모가 싫다. 이는 재난을 일으킬 뿐이다. 왜냐하면 논쟁이 어떻게 끝나는지와 상관없이 둘 중 하나는 패배감을 느껴야 하기 때문이다. 당신과 자녀 모두가 만족감을 느끼려면 논쟁을 해결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 이때의 만족감은 당신이 이겼을 때 느끼는 것과는 다르다. 부모 자식 간에서 어떤 갈등은 피할 수 없다. 자녀가 좋아하지 않는 규칙을 정하려고 하면 논쟁이 일어날 수 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언쟁이 없는 가족은 없다. 가끔 당신과 자녀의 의견이 불일치하다고 해서 걱정할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의견 충돌이 매주 2번 이상 일어나고 거의 대부분 화를 내며 소리를 지르거나 신체적인 공격으로까지 이어진다면 당신 가족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한다. 이 정도의 갈등은 정상이 아니다. 중요한 문제는 당신과 자녀의 갈등 여부가 아니다. 어떻게 갈등을 의결하고 논쟁을 끝냈을 때 당신과 자녀가 어떻게 느끼는지가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다음의 4가지다. 첫 변제 방법으로는 자녀와 규칙에 대한 논쟁을 하게 되었을 때 전단하게 부모로서의 권위를 주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5살 난 자리가 안두콩을 먹지 않으려고 할 때 완두콩을 하나도 남김없이 먹을 때까지 식탁에서 일어날 수 없다고 얘기한다. 9살 난 자녀가 TV를 보면서 숙제를 하고 싶어 하는데 그럴 수 없다고 말한다. 청소년 자녀가 학원을 그만 다니고 싶다고 하는데 당신은 허락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엔 부모가 가진 막강한 힘을 통해 당신이 원하는 대로 갈등을 해결하였지만 자녀들은
패배감과 공정하지 못하다는 느낌을 갖게 될 것이다. 이는 종종 분노로 이어지고 좀 더 나이가 들면 반항을 불러일으킨다. 장기적으로 볼 때 자녀를 힘으로 꺾는 것은 효과적인 전략이 아니다. 승리한 것처럼 느낄지도 모르지만 전리품으로 얻은 것이 아이가 당신을 독재자로 보게 되는 것이라면 진짜로 승리한 것이 아니다. 아이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의견이 바로 이행되지는 않더라도 수용되고 고려된다는 느낌을 좋아한다. 논쟁이 공정하게 처리되었다고 믿게 되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때보다 훨씬 더 순응하는 경향이 있다. 자동차에 탈 때 안전벨트를 매는 것 혹은 매일 학교에 출석해야 하는 것 등 자리의 복지나 미래에 영향을 주는 것들에 대해 의견들이 있을 때는 당신의 권위를 단호하게 주장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나는 더 경험이 많은 사람의 단호한 결정이 정말로 필요한 상황에서만 이런 식으로 해결한 것이다. 두 번째 대안은 자녀가 바라는 대로 쉽게 응해주는 것이다. 4살 난 자녀가 당신이 주는 셔츠를 입지 않으려고 하면 설사 그 전날 입어서 더러워졌다고 해도 아이가 원하는 셔츠를 입도록 해준다. 10살 난 자녀가 피아노 연습을 하기에 너무 피곤하다고 하면 강요하지 않는다. 12살 난 자녀가 자신의 방을 치우든 말든 자기 마음이라고 주장한다면 방문을 닫고 신경 쓰지 않는다. 17살 난 자녀가 용돈으로 받은 돈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싶어 한다면 그렇게 하도록 둔다. 전적으로 자녀의 의견에 따라주는 것이 두 가지 상황에서는 좋다. 자녀가 옳고 당신이 실수했을 때이다. 이런 일은 종종 있다. 자녀가 스스로의 생각대로 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은 부모가 자녀의 의견을 들으려 하고 자녀에게 배우려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또한 앞으로 의견이 불일치하는 상황에서 당신이 옳을 때에는 자녀가 당신의 결정을 더 수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비합리적인 규칙은 만들 이유가 없다고 본다. 그것은 당신의 권위를 서서히 무너뜨린다. 당신이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옳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갈등에서 쉽게 벗어나기 위해 자녀의 의견을 들어주지는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문제가 자녀에게는 중요하지만 당신에게는 그리 중요하지 않을 때에도 자녀의 뜻을 받아주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친구의 생일 파티에 입을 옷을 정하는 것은 당신에게 중요하지 않지만 초등학생 아이에게는 중요하다. 아이들은 자신의 생활에서 어떤 것들을 통제할 수 있다는 느낌을 갖고 싶어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어떤 부모들은 사소한 일에서 부모의 말을 따르게 하는 것이 중요한 일에서 자녀가 따지고 드는 것을 막아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소위 양육의 도미노 이론에 집착하는 것이다. 작은 일에서 자녀의 의견을 들어주면 아이들은 모든 일에 도전하기 시작할 것이고 심지어는 중요한 일에도 도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실은 정반대이다. 자녀에게 사소한 것과 중요한 것의 차이를 부모가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때 중요한 문제에 대한 당신의 태도가 더 정당해 보인다. 세 번째 전략은 타협이다. 4살 난 자녀에게 밥을 한 숟가락만 더 먹으면 아이스크림을 먹게 해준다고 이야기한다. 10살 난 자녀에게 피아노 연습을 하라고 하면서 피아노 선생님이 연습하라고 시킨 시간의 반 정도만 해도 좋다고 허용한다. 16살 난 자녀가 귀가 시간을 1시간 늦춰도 되냐고 요청하면 30분 정도는 늦어도 좋다고 허락한다. 타협은 그것이 합리적이면서 양쪽 모두를 만족하게 하는 한 자녀와의 갈등을 해결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서로 격차를 줄이는 것이 만족감을 주지만 대개는 그렇지 않다. 타임은 노쟁을 마무리 짓긴 하지만 양쪽 모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당신의 자녀가 완두콩을 싫어한다면 밥만 먹으라고 하는 것, 전이 먹지 않는 것과 모두 먹는 것 사이의 타협이 모두 먹는 것보다 기껏해야 조금 나을 뿐이다. 만약 피아노 연주회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하루 3시간씩 연습해야 하는데 매일 15분씩만 연습한다면 원하는 결과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연습을 전혀 하지 않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16살 난 자녀가 저녁 늦게 콘서트가 끝날 때까지 친구들과 함께 있기를 원할 때 부모가 평소보다 조금 늦게 들어와도 된다고 허락해도 어차피 정해준 그 시간에 귀가하기 위해서는 콘서트가 끝나기 전에 나와야 하기 때문에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또 비슷한 상황이 닥치면 전과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다. 완두콩 대신에 브로콜리를 가지고 아이와 논쟁하거나 피아노 연습을 10분 할지 20분 할지 11시에 귀가할지 11시 30분에 귀가할지 논쟁하게 될 것이다. 네 번째 대안은 내가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규칙에 대한 의견이 불일치한 때 부모와 자녀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더 나은 규칙이 있는지 함께 생각해보라. 달리 말하면 규칙을 어떻게 지키게 할지 생각하는 것보다 수정하는데 초점을 두는 것이다. 5살 난 자녀와 함께 좋아하는 야채 목록을 만들고 그것만 주겠다. 부모에게는 일이 좀 늘겠지만 매일 저녁 완두콩 때문에 싸우느라 힘든 것보다는 훨씬 낫다. 10살 난 자녀의 피아노 연습 및 횟수를 줄이는 대신 한번 피아노를 연습할 때 좀 더 긴 시간 동안 연습하도록 합의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매주 해야 하는 최소한의 연습량을 채울 수 있다. 실력만 향상된다면 연습을 몇 번 하느냐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당신과 16살 난 자녀는 귀가 시간을 지키다 미리 얘기하고 허락을 받았을 경우에 한해서 귀가 시간 연장을 허가한다면 별탈 없이 지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방법들은 자녀에게 더 많은 책임을 지어줌으로써 더욱 성숙해질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런 식의 협조가 언제나 가능하고 언제나 적절하다는 것은 아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때로는 부모로서의 권위를 주장해야 하고 때로는 자녀 뜻대로 하도록 허락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결책이며 때로는 타협하는 것이 쉽고 만족스러운 해결책이 된다. 아주 어린 아이들에게 문제 해결은 너무나 어려운 연습일 수 있다. 나는 3살 난 아이를 어른과 같은 논리 능력을 가진 것처럼 대하는 부모를 싫어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당신이 자녀와 협력해서 불일치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보라. 만일 이 전략이 먹히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다른 전략으로 바꿀 수협동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승자와 패자가 생기지 않게 하고 자녀에게 더 성장했다고 느끼게 해주며 협력이 갖는 효과에 대해서 가르쳐준다. 그리고 그 해결책이 적절했다면 오랫동안 유지될 것이므로 그 문제에 다시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줄어든다.